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래된 빌라의 벽은 얇았습니다. 남편이 지방 근무로 떠난 날이면 저는 4살 딸과 단둘이 남겨졌어요. 그럼 밤마다 옆집에서 소리가 들려왔죠. 처음엔 말다툼이었습니다.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어요. 그러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죠. 유리잔인지 접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야, 내가 뭐라고 했어? 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인연이 정신을 못 차리네. 둔탁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살이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여자의 비명이 벽을 뚫고 들어왔죠. 저는 딸의 귀를 막아주며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가 떨고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제 옷을 꽉 움켜쥐었죠. 괜찮아, 지우야.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30분쯤 지나 경찰이 왔죠.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또 같았어요. 술 냄새가 복도에 진동하는 밤이면 어김없이 시작되었죠. 물건 부서지는 소리, 여자의 울음소리, 그리고 침묵. 복도에서 그 여자를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작고 왜소한 삐쩍고른 초라한 여자였죠. 눈밑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였죠. 여자는 황급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딸이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제 품에 파고들었어요. 옆집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아이의 몸이 경직되었죠. 엄마, 아줌마 아파? 응, 아마 조금 아픈가 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4살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저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빌라에서의 밤은 길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추웠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미친 듯한 손짓이었죠.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살려주세요. 문구멍으로 밖을 보았습니다. 옆집 여자가 서 있었어요. 코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품에는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옆집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서 남자가 무언가를 찾고 있었죠. 몽둥이를 찾는 것 같았어요. 언니, 제발요. 애가 있어요. 우리 애가, 제발요. 엄마, 무서워.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딸이 보였습니다. 4살 아이의 눈에 공포가 가득했어요. 저는 문구멍과 딸을 번갈아 보았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고리를 잡았다 놓기를 반복했죠. 저 여자를 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가 우리 집까지 쳐들어올 게 뻔했습니다. 우리 딸이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언니, 죽어요. 진짜 죽는다고요. 열어주세요. 제발요. 아니면 제 딸만이라도 제발요. 엄마. 옆집 여자가 아는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문고리가 차가웠습니다. 잡았다가 놓았어요. 또 잡았다가 놓았죠. 저 아이도 우리 딸과 같은 나이쯤 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은 지금 거실에서 떨고 있었어요. 제가 지켜야 할 아이였죠. 언니, 제발요, 제발요. 문을 열면 저 여자는 살 겁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들이닥치면요. 우리 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죠. 남자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결정해야 했죠. 저는 딸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두 아이 사이에서 저는 찢어지고 있었죠. 이를 악물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여자와 아이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재빨리 다시 문을 잠갔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칠게 문고리를 잡아 돌리며 흔드는 소리가 났죠. 야, 문 열어! 당장 문 열라고! 너도 죽고 싶어? 문이 흔들렸습니다. 발로 차는 소리가 계속되었어요. 욕설이 쏟아졌죠. 이것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어? 문 열어! 미안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여기 땡땡 빌라인데요. 지금 남자가 저희 집 문을 부수려고. 30분이 지났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는 멈췄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죠. 복도에는 깨진 화분이 나뒹굴었습니다. 우리 집 문에는 발자국이 선명했어요.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죠. 옆집 여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를 꽉 안은 채였어요. 온몸이 떨고 있었죠. 언니, 정말 죄송해요. 다른 곳이 없어서. 일단 진정해요. 애도 무서워하잖아요. 거실에서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갔어요. 아이를 안아주었죠. 그날 밤 4개의 심장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옆집 여자가 아직 우리 집에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던 것 같았죠. 왜 맞고 사는 거예요? 이혼하면 되잖아요. 여자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죠. 저 고아예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친정도 없고 기댈 곳도 없어요. 일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고요. 그래도 맞으면서까지 살 필요는 없잖아요. 아이 양육권 빼앗길까봐 무서워요. 양육권은 경제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간다면서요. 이혼하면 저 인간한테 애 뺏겨요. 저런 인간 밑에서 클 바엔 차라리 제가 맞는 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무릎 위로 떨어지는 눈물을 닦지도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도 엄마였으니까요. 앞으로 남편이 술 마신 것 같으면 우리 집으로 와요. 언니, 정말요? 그래요. 애도 있는데 맞으면서 살 순 없잖아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빨갛게 충혈된 눈이었죠. 그리고 혹시 이혼하고 싶으면 제가 증언해 줄게요. 폭력 장면 다 봤으니까. 그러면 양육권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언니. 그 뒤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남편들이 집을 비운 낮 시간이었어요. 함께 반찬을 만들었죠. 언니, 이거 간 봐주세요. 싱거운가? 딱 좋아요. 요리 잘하네요. 고아원에서 주방일 도왔거든요. 그때 배운 거예요. 점심도 함께 먹었습니다. 아이들도 금방 친해졌어요. 비슷한 나이였거든요. 언니, 같이 놀자. 응, 인형놀이 할래? 제 딸이 옆집 아이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둘이 깔깔거리며 뛰어다녔어요. 그 모습이 참 예뻤죠. 하지만 가끔씩 여자의 얼굴에 새 멍이 보였습니다. 눈가에 팔뚝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언니, 괜찮아요. 익숙해져서.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밖에는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녁이 되면 여자는 돌아가야 했죠. 내일 또 올게요, 언니. 그래요, 조심해요. 문을 닫고 돌아서는 여자의 등이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요. 남편의 월급이 줄었습니다. 집안 근무 수당이 없어진 거였어요. 저도 일을 해야 했죠. 마침 작은아버지 공장에 자리가 났습니다. 포장일이었어요.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죠. 같이 일할래요? 공장에 자리가 하나 더 있어요. 저요? 저도 일할 수 있어요? 작은아버지께 부탁해 볼게요. 같이 다니면 좋잖아요. 여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다 금세 어두워졌어요. 고민이 있는 얼굴이었죠. 애들 맡길 곳이 없어요. 어린이집은 비싸고.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제 딸을 친정 어머니가 봐주시기로 했었거든요. 사정을 설명했어요. 어머니는 한참 듣고 계셨죠. 그 집에도 데려와. 불쌍한 것들. 감사해요, 어머니. 둘이나 하나나 똑같지 뭐. 밥 한 숟가락 더 얹으면 되는데. 여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죠. 언니, 정말 고마워요. 저 일 정말 열심히 할게요. 같이 열심히 해요. 우리 애들 먹여 살려야죠. 다음 날부터 출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갔어요. 어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죠. 얘들아, 할머니랑 놀자. 엄마들은 일하러 가야 돼. 할머니, 오늘 뭐 해줄 거야? 할머니. 옆집 아이가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죠. 공장 일은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했어요. 손가락이 퉁퉁 부었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도시락을 펼쳤어요. 서로 반찬을 나눠 먹었죠. 언니, 이거 제가 만든 계란말이에요. 먹어봐요. 맛있네요. 이건 제가 만든 멸치볶음이에요. 와, 언니 요리 잘하시네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봤어요. 눈가 주름이 예뻤죠.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여자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제 돈, 제가 번 돈이에요. 처음이에요, 언니. 이제 돈도 있으니까 용기 내요. 알았죠? 네, 언니. 조금만 더 모으면 애랑 둘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여자가 저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언니처럼요. 저도 동생이 생긴 것 같았어요. 2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했어요. 친자매처럼 지냈죠. 그 남자는 여전히 술을 마셨습니다. 취한 날이면 여자를 찾았어요. 주먹을 들어 올렸죠. 너 요새 난 무시하지? 돈 번다고 까불어? 그때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복도에 서서 소리를 질렀어요. 경찰을 부른다고 외쳤죠. 야, 그만해! 경찰 불렀어! 또 너냐? 이런 씨, 왜 자꾸 끼어들어? 때리지 마! 때리지 말라고! 때리지 좀 마! 경찰 불렀어, 이 새끼야! 남자가 욕을 하며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면 또 같았어요. 끝이 없는 싸움이었죠. 이제 돈도 모았잖아요. 이혼해요. 네, 언니. 이제 정말 결심했어요. 잘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여자가 찾아왔어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죠. 언니, 저 이사 가요. 이사요? 어디로? 고아원 동기 언니가 있어요. 그쪽으로 갈 거예요. 멀리 떠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요. 이혼 서류도 이미 접수했다고 했죠. 그 사람이 절대 못 찾을 곳으로 가야 돼요. 애 데리고 새로 시작하려고요. 거기서 일자리도 구하고. 잘 결정했어요. 거기서도 씩씩하게 살아요. 옆집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컸어요. 눈이 엄마를 닮았죠. 건강하게 잘 크렴. 엄마 말 잘 듣고. 네, 이모. 아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예쁜 아이였어요. 엄마 곁에서 행복하게 자랐으면 했죠.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간신히 말을 이어갔죠. 언니가 베풀어준 은혜 정말 평생 잊지 않을게요. 언니 아니었으면 저 이미 죽었어요. 우리 애는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면 울지 마요. 은혜는 무슨. 잘 사는 게 은혜 갚는 거예요. 잘 살아요. 여자를 안아주었습니다. 마른 몸이었어요. 등뼈가 만져졌죠. 언니도 건강하세요. 정말 고마웠어요. 연락해요. 잘 지내는지 소식 전해줘요. 네, 꼭 연락드릴게요. 며칠 뒤였습니다. 옆집에서 집 나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내다봤죠. 작은 트럭 하나였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금세 실어졌죠. 여자가 마지막으로 올려다 봤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트럭이 천천히 출발했죠. 빈 옆집이 보였습니다. 열린 창문 너머로요. 텅 비어 있었어요. 그 빈 곳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행복하기를요. 새로운 곳에서 평화롭게 살기를요. 딸이 8살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보건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코에서 피가 말라붙어 있었죠. 엄마, 갑자기 어지러웠어. 괜찮아. 엄마 왔어. 병원 가자. 동네 병원을 다녔습니다. 빈혈이라고 했어요. 철분제를 처방받았죠.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코피가 자주 났어요. 숨을 헐떡이기도 했죠. 큰 병원 가보자. 이상한 것 같아. 응, 내일 당장 가야겠어. 대학병원 소아과였습니다. 정밀 검사를 시작했어요. 피검사, 심전도, 심장 초음파까지요.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천천히 입을 열었죠. 급성 심근염입니다. 바이러스 감염 후에 생긴 것 같습니다. 심장에 염증이 생겨서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럼 치료하면 나아지는 거죠?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물 치료를 해보겠지만 이미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점점 더 힘들어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죠. 엄마, 나 왜 이렇게 아파? 금방 나을 거야. 조금만 참자. 학교 가고 싶어. 친구들 보고 싶어.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딸이 숨을 못 쉬었어요. 응급실로 뛰어갔죠. 심장이 거의 멈춰가고 있습니다. 에크모를 달아야 해요. 에크모요? 그게 뭐예요? 인공 심폐기예요. 이것도 임시 방편입니다. 심장 이식이 필요해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어졌어요. 남편은 복도에 주저앉았죠.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집을 팔았습니다. 빚을 내도 모자랐어요. 친정과 시댁에서도 농과 집을 팔았죠. 애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 팔아.
나도 팔아도 돼. 우리 손녀 살려야지. 돈은 다시 벌면 돼.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에크모 기계에 연결된 딸을 봤어요. 작은 몸에 관이 가득했죠. 엄마, 나 하나도 안 아파. 울지 마. 알아. 우리 딸 용감하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는 너무 아팠을 거예요. 제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죠. 남편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대기실에서 벽을 주먹으로 치곤 했어요. 피가 났지만 계속 쳤죠. 딸의 몸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에크모가 심장을 대신했어요. 기계 소리만 중환자실에 울렸죠.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딸 곁에 앉았어요. 차가운 손을 잡았죠. 엄마, 나 퇴원하면 은지랑 놀이공원 가고 싶어. 그래, 꼭 가자. 회전목마도 탈 거야. 엄마도 같이 타줄 거지? 응, 엄마가 옆에서 꽉 잡아줄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숨소리보다 작았어요. 간신히 들렸죠. 단짝 친구가 왔습니다. 은지라는 아이였어요. 엄마 손을 잡고 들어왔죠. 지우야, 빨리 나. 학교에서 다들 기다려. 선생님도 보고 싶대. 은지가 편지를 꺼냈습니다. 색종이로 접은 학이었어요. 반 아이들이 쓴 편지도 있었죠. 고마워. 나 곧 나을 거야. 힘없는 미소였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죠. 지우야, 힘내. 이모가 기도할게. 네, 감사해요. 친구가 돌아간 후였습니다. 딸이 편지를 펼쳐봤어요. 그러다 울기 시작했죠. 엄마, 나 정말 나을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딸 강하잖아. 친구들 다시 볼 수 있겠지? 그럼 우리 지우 꼭 나을 거야. 아이를 안아줬어요. 저는 속으로 울었죠. 저녁이었습니다. 의사가 불렀어요. 복도 끝 상담실로 갔죠. 심장 기능이 정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입니다. 아직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죄송합니다. 최대한 아이 곁에 계셔 주세요. 일주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뜻이었죠.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그대로요. 얼굴을 감쌌죠. 지우야, 아빠가 뭘 해줄 수가 없어. 아무것도. 처음 봤습니다. 남편이 우는 모습을요. 그 강해 보이던 남자가 어린 아이처럼 울었죠. 어깨가 들썩였어요. 중환자실로 돌아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딸이 보였어요. 작은 가슴이 기계에 맞춰 움직였죠. 기적을 빌었습니다. 누군가 나타나기를요. 심장을 나눠줄 천사가 있기를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딸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밤이 깊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었어요. 멍하니 유리창만 바라봤죠. 딸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하고 부르는 것 같았어요. 환청이었죠. 뭐라도 해야 했어요. 제 영혼을 팔아서라도 딸을 살리고 싶었어요. 지하철 화장실 벽에 붙어 있던 전단지가 생각났습니다. 장기를 구해준다는 그 전단지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찍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거친 목소리였죠. 뭐 필요하신가요? 심장, 아이 심장이 필요해요. 돈은 준비됐습니까? 현금으로 5억이요. 5억.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죠. 남은 돈을 모두 찾았습니다. 친정어머니께 전화했어요. 비상금이 있는지 물었죠. 얼마나 더 필요하니? 2천만 원만 더요. 병원비가 모자라서. 알았다. 내가 가져다 줄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셔야 했어요. 가방에 현금을 넣었습니다. 묵직했어요. 딸의 생명값이었죠. 약속 장소는 외딴 공터였습니다. 검은 차가 서 있었어요. 산에 2명이 내렸죠. 가방 열어봐요. 여기 있어요. 전부예요. 일주일 안에 연락할 겁니다.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저는 급했어요. 따지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었고요. 정말 구할 수 있는 거 맞죠? 진짜로. 연락 기다리세요. 꼭 구해드립니다. 제발요. 우리 딸 좀 일주일도 못 버텨요. 사내가 멈췄습니다. 돌아봤어요. 일주일 안에 꼭 연락드릴게요. 꼭 전화 받으세요. 차가 떠났습니다. 먼지만 날렸어요. 일주일 핸드폰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잠도 안 잤어요. 혹시나 잠들었을 때 전화가 올까 봐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뛰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보호자님, 빨리 들어가 보세요. 복도에서 의사를 붙잡았습니다. 흰 가운을 움켜쥐었어요. 무릎을 꿇었죠. 선생님, 제 심장 쓰세요. 저 괜찮아요. 저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우리 딸만 제발요. 보호자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의사 다리를 잡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어요. 이마를 바닥에 찧었죠. 제발요. 지금 당장 저 수술실에 데려가세요. 제 심장 떼어내서 우리 딸한테 주세요, 선생님. 애가 8살이에요. 겨우 8살인데. 제발. 선생님은 사람 살려야 하는 분이잖아요. 제발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남편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또 무너졌어요. 기어가듯 의사에게 매달렸죠. 제발요. 제발요, 선생님. 의사가 눈을 감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저를 부축했어요. 보호자님, 어서 따님에게. 중환자실로 뛰었습니다. 딸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눈을 간신히 뜨고 있었죠.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남편이 반대편 손을 잡았죠. 엄마. 지우야, 엄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빠도 있어? 아빠도 있어, 우리 딸. 딸이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저를 봤어요. 희미한 미소를 지었죠.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많이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숨소리가 작아졌어요. 점점 더 작아졌죠. 모니터 선이 평평해졌습니다. 길게 울렸어요. 삐 하는 소리가요. 지우야, 안 돼. 안 돼,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엄마 두고 가지 마.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못 구해줘서. 딸은 그렇게 갔습니다. 8살의 봄에요. 짧은 생을 마감했죠.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직 따뜻했어요. 놓을 수가 없었죠. 남편이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눈을 감겨줬어요.
그리고 무너졌죠. 복도까지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의료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장례식장은 작았습니다. 작은 관이 놓여 있었어요. 딸이 좋아하던 인형을 넣어줬죠. 화장을 했습니다. 제가 되었어요. 작은 유골함에 담겼죠. 그게 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딸이 없는 집이었죠. 남편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였어요. 소주병을 입에 대고 들이켰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어요. 그저 바닥에 앉아 있었죠. 딸 사진을 무릎에 올려놨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어요. 작년 생일 때 찍은 사진이었죠. 지우야, 아빠야.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혼잣말이었습니다.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죠.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딸을 찾았어요. 빈 방을 보고서야 기억났죠.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딸 숟가락을 놓으려 했거든요. 그제야 또 기억났어요. 빈 소주병이 들어갔습니다. 거실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치우림도 없었죠. 남편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단 결근이 계속된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듣지도 않았어요. 그저 딸 사진만 봤어요. 술병을 또 집어들었죠. 밤이었습니다. 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하고 부르는 것 같았죠. 벌떡 일어났습니다. 딸 방으로 뛰어갔어요. 텅 비어 있었죠. 환청이었습니다. 매일 밤 들렸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집안이 썩어갔습니다. 곰팡이가 피었어요. 악취가 났죠. 공과금 고지서가 쌓였습니다. 전기가 끊겼어요. 하지만 신경 쓸 수 없었죠. 해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남편이 잘렸어요. 그래도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죠. 딸의 신발이 현관에 있었습니다. 분홍색 운동화였어요. 치울 수가 없었죠. 딸의 가방도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 크레파스도요. 인형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살아? 그래도 살아야지. 왜? 뭐하러?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왜 사는지 몰랐거든요. 그저 죽지 못해 사는 거였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우린 죽은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그러다 남편이 집을 나갔죠. 밤새 기다렸습니다. 현관문만 바라봤어요. 열리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안 받았죠. 경찰서에 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했어요. 담당 경찰이 물었죠. 남편분이 평소에 우울증이 있었나요? 딸을 잃고 나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혹시 유서 같은 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갔어요. 그냥 사라진 거였죠. 이틀 후였습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을 찾았다고 했죠. 외곽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병원 영안실로 오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유감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선택한 길을요. 남편은 딸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영안실로 내려갔어요. 차가운 복도였죠. 흰 천을 들어 올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차가워진 얼굴이었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을 봤죠. 편안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요. 딸이 죽고 나서 처음이었어요. 당신, 이제 편해? 병원 영안실로 옮겼습니다. 시신을 확인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장례를 치렀습니다. 조문객도 별로 없었어요. 텅 빈 장례식장이었죠. 이제 혼자였습니다. 완전히요. 딸도 남편도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싸지 않았어요. 그냥 나갔죠. 문을 닫지도 않았습니다. 열어둔 채로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거리로 나갔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발걸음이 닿는 대로 걸었죠. 밤이 되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누웠어요. 별이 보였죠. 딸이 좋아하던 별이었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이요. 노래를 불러줬던 기억이 났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요. 그냥 흘러내렸죠. 다음 날도 걸었습니다. 또 다음 날도요. 언제부턴가 노숙자가 되어 있었어요.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졌어요. 거울을 본 지 오래됐죠. 지하철역에서 잤습니다. 구석진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피해갔죠.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먹을 것을 찾았어요. 개도 안 먹을 것들이었죠.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비겁했죠. 남편처럼 할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갈 수 없었어요. 그저 살아있을 뿐이었죠. 몇 번 시도했습니다. 한강 다리에도 갔어요. 하지만 뛰어내리지 못했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내 아이와 남편이 없는 계절이 흘러갔죠. 저는 살았습니다. 죽지 못한 채로요. 유령처럼 떠돌았어요. 서울역 근처에서 지냈어요.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요. 얼굴이 검게 탔습니다. 햇볕에 그을려서요. 머리는 회색빛으로 바랬죠. 씻은 지도 오래였어요. 사람 형체만 남아있었죠. 하루하루 연명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고요. 구걸도 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서울역 지하도 구석에서 자고 있었어요. 추운 콘크리트 바닥이었죠. 누군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눈을 떴어요. 여자가 서 있었죠.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입이 떨리고 있었죠. 언니 맞아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정확하게요. 언니, 나예요. 못 알아보겠어요? 옆집에 살던 그때 언니가 구해줬잖아요. 초점 없는 눈으로 봤습니다. 여자의 얼굴을요. 누군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묻어둔 지 오래였어요. 딸과 함께 묻었죠. 저 수진이에요. 이수진이요. 기억 안 나요? 남편한테 맞을 때 언니가 집에 들여보내줬잖아요. 공장도 같이 다니고 2년 동안. 천천히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였죠. 10몇 년 전 옆집 여자였습니다.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줬던요. 함께 일하며 돈을 모았던요. 언니, 왜 여기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팔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사람의 온기요. 낯설었어요. 언니, 정말 언니 맞네. 어떻게 이렇게. 언니, 왜 이러고 있어? 여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제 더러운 손을 꼭 잡고요. 몸을 일으켰습니다.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여자가 팔을 붙잡았죠. 언니, 어디 가요?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사람 잘못 봤어요. 팔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놓지 않았어요. 더 꽉 잡았죠. 언니 제발 일단 밥이라도 먹어요. 따뜻한 거 먹고 얘기해요. 네?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근처 24시간 식당이었어요. 밝은 불빛이 눈부셨죠. 식당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더러운 노숙자를 데려온 여자를요.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앉아요, 언니. 난 당신 언니 아니야. 알았어요. 그래도 밥은 먹어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치찌개와 공깃밥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밥 말고 소주 줘. 언니, 소주나 달라고! 소주가 나왔습니다.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속이 타들어갔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남편은, 언니 딸은 어떻게 지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주만 마셨어요. 빈병이 늘어났죠. 여자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계속 말했어요. 옛날 일들을 꺼냈죠. 언니, 나 알잖아요. 나 이수진이에요. 그때 우리 애랑 언니 딸이랑 같이 놀았잖아요. 언니, 왜 이러는 거예요? 나예요, 언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미친 사람처럼요. 난 몰라. 아무것도 몰라. 당신 몰라. 꺼져! 식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어요. 뒹굴기 시작했죠. 알 수 없는 소리를 냈습니다. 침을 흘렸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굴었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손가락질하며 구경했어요. 여자가 당황해서 달려왔죠. 언니, 진정해요. 제발.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정해요. 계속 뒹굴었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미친 척했죠. 알았어요. 제가 사람 잘못 봤나 봐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여자가 물러났습니다. 겁먹은 얼굴이었어요. 천천히 뒤로 걸었죠.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구경꾼들도 흩어졌어요. 그제야 뒹굴기를 멈췄죠. 멀쩡하게 일어났습니다. 옷을 털었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요. 다른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빠른 걸음이었죠. 제 과거가 쫓아온 것 같았어요. 묻어둔 기억이 살아난 것 같았죠. 도망쳐야 했습니다. 더 멀리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요. 하지만 여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였어요. 둘이 함께 서 있었죠. 이모, 저 기억하세요?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맑은 눈이었죠. 저 하늘이에요. 기억하시죠? 옆집에 살던. 이모가 저희 지켜주셨잖아요. 그때 제가 4살이었어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컸다는 게요. 믿기지 않았죠. 이제 20살 됐어요. 이모 덕분에 이렇게 잘 클 수 있었어요. 제발 저희와 함께 가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이가 제 앞에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죠. 이제 은혜를 갚게 해주세요. 이모가 저희 구해주셨잖아요. 이번엔 저희가 이모를 도울 차례예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을 돌렸어요. 가려고 했죠. 난 몰라. 당신들 몰라. 언니, 제발.
이모, 가지 마세요. 두 사람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딸이 함께요. 제 앞에서 오열했죠.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대로 보낼 수 없어요. 언니가 저희를 살렸잖아요. 맞아요. 이모 아니었으면 저희 엄마는 죽었을 거고, 저도 제발 함께 가요. 제발요.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 제 손을요. 하늘이도 다른 손을 잡았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꽉 붙잡고 있었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10년 만에 우는 거였죠. 주저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소리내어 울었죠. 얼어붙었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멈출 수가 없었죠. 언니, 이모. 두 사람이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죠. 이제 저희랑 가요. 저희 집으로 가요, 언니. 네, 이모, 같이 살아요.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부축했어요. 하늘이도 다른 쪽을 잡아줬죠.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으로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집 냄새가 났죠. 들어와요, 언니. 이모,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문턱을 넘었습니다. 10년 만에요. 누군가의 집에 들어간 거였죠. 언니, 일단 씻어요. 욕실 여기예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끌었어요. 안 괜찮아요. 따뜻한 물로 씻어야 돼요. 욕실로 이끌려갔습니다. 수진이가 물을 틀었어요. 따뜻한 물이 나왔죠. 옷을 벗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몸이 보였어요. 뼈만 남은 몸이었죠. 씻었습니다. 10년 만에 제대로 씻는 거였어요. 언니, 옷 문 앞에 둘게요. 이모, 수건도 새 거예요. 깨끗한 옷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의 옷이었어요. 부드러운 면 티셔츠였죠. 입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사람 옷을 입은 기분이었죠.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늘이도 옆에 앉아 있었죠. 언니, 미용실 가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사래를 쳤어요. 그럼 제가 잘라드릴게요. 하늘이가 가위를 가져왔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밝은 얼굴이었죠. 제 꿈이 미용사예요. 연습 많이 했어요. 이모, 가만히 계세요. 예쁘게 해드릴게요. 헝클어진 머리를 빗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엉킨 부분을 풀어줬죠. 싹둑 가위 소리가 났어요. 머리카락이 떨어졌죠. 이모 원래 예쁘셨구나. 이제 훨씬 나아요. 거의 다 했어요. 우리 하늘이 솜씨 좋지? 끝났습니다. 거울을 보여줬어요. 사람 얼굴이 보였죠.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이었어요. 반찬도 가득했죠. 많이 드세요, 언니. 살이 너무 빠졌어요. 뼈만 남았잖아요. 이모, 이것도 드세요. 엄마가 잘해요.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요. 오랜만에 먹는 집밥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밥을 씹으면서요. 흘러내리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언니,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 너무 맛있죠? 많이 드세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10년 만에 침대였죠. 푹신했습니다. 이불도 따뜻했어요. 깨끗한 냄새가 났죠.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하게요. 악몽 없이 잤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아침을 차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잘 잤어요, 언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도 푹 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제 곁에 앉았죠. 이모,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알려드릴게요. 친구가 너무 웃긴 짓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늘이 목소리가 맑았죠. 수진이와 하늘이가 웃었습니다. 집안이 밝았어요. 따뜻한 공기가 흘렀죠. 조금씩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천천히요. 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요. 2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하늘이가 약을 먹었어요.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이가 학교에 간 후였어요. 수진이와 둘만 있었죠. 입을 열었습니다. 2달 만에 처음으로요. 하늘이 무슨 약 먹어? 수진이가 놀랐습니다. 숟가락을 놓았어요. 언니, 드디어 말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입술을 깨물었죠. 신부전이에요. 투석받고 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눈물이 맺혔죠. 신장이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주려고 했는데 맞지 않았어요. 기증자가 나타나길 기다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며칠 후였습니다. 혼자 병원을 찾아갔어요. 신장 내 거였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신장 기증을 하고 싶다고요. 검사를 받고 싶다고 했어요. 오랜 노숙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신장이 건강한지 확인하고 싶어요. 기증 대상자가 있으신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일단 검사부터 받고 싶다고 했죠.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소변 검사도요. 신장 초음파까지 받았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를 다시 만났죠. 신장 기능은 정상입니다. 노숙 생활 치고는 건강한 편이에요. 기증은 가능합니다만. 다만 의사의 마지막 말이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그저 이식이 가능하다는 말에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신장만은 건강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를 불렀어요. 조용한 목소리였죠. 수진아, 내 언니, 내 신장 하늘이한테 줄래. 수진이가 놀랐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언니, 그게 무슨... 검사 받았어. 건강해. 기증할 수 있대.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하게 저었어요. 눈물이 맺혔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언니 신장 노리고 데려온 거 아니에요.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요. 온몸을 떨었죠. 어떻게 그런 걸... 그냥 같이 살자고 데려온 거예요. 은혜 갚으려고 한 거라고요. 수진이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리고 손을 들었죠. 짝! 수진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세게요. 소리가 났죠. 수진이가 놀랐습니다. 뺨을 감싸며 저를 봤어요. 눈이 커졌죠. 언니! 검사 받아. 하지만 짝! 또 때렸습니다. 더 세게요.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신 차려. 네가 엄마잖아. 수진이가 흐느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죠.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요. 묻어둔 이야기를요. 지우, 내 딸 죽었어. 그게 무슨, 언니? 8살에 심장병으로.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얼굴이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심장 이식을 못 받아서 죽었어. 기증자가 안 나타났거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어요. 끝까지 말해야 했죠. 남편도 죽었어. 딸 따라갔어. 스스로. 나만 못 죽고 살았지. 수진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죠. 언니, 그런 일이 정말 몰랐어요. 어떡해. 그래서 떠돌았어. 10년을.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앞에 섰어요. 똑바로 봤죠. 나도 따라 죽으려고 했어. 근데 못 죽었어. 비겁해서, 겁쟁이여서. 그런데 이제 보니 이유가 있었나 봐. 저는 수진이를 끌어올렸습니다. 어깨를 잡았어요. 흔들었죠. 네가 엄마라면 내 신장을 뺏어야지.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무슨 상관이야. 어디서 정을 따져. 애가 죽어가는데 네 딸만 생각해. 이기적으로 네 딸만 생각해. 수진이가 오열했습니다. 무너지듯 울었어요. 말을 잇지 못했죠. 저는 수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수진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둘 다 울었죠. 하늘이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식을 해준다는 것을요. 공여자가 나타났다고만 했어요. 하늘아, 기증자가 나타났대. 정말요? 진짜요, 엄마? 이제 수술 받을 수 있어. 하늘이가 기뻐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하다고 계속 말했죠. 병원에 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요. 적합성 검사를 받으러요. 혈액형 검사를 했습니다. 저와 하늘이가 각각요. 조직형 검사도 받았어요. 교차 반응 검사까지 했습니다. 바늘이 따가웠어요. 하지만 참았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결과를 기다렸어요. 의사실로 불렸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갔어요. 하늘이는 밖에서 기다렸죠. 기적입니다. 혈액형도 맞고 조직 적합성도 완벽해요. 이식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눈물이 났죠. 코노스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관계를 증명해야 했어요. 서류가 필요했죠.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첩이 있었어요. 노숙할 때도 버리지 않았던 거였죠. 제 보물이었습니다. 유일한 보물이요. 10년간 지켜온 거였어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먼저 보이는 건 가족 사진이었어요. 남편과 딸이 웃고 있었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진을 넘겼어요. 뒤쪽 사진들을 찾았죠. 있었습니다. 10몇 년 전 사진들이요. 수진이와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수진이가 어린 하늘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제 딸도 옆에 있었어요. 4명이 함께 웃고 있었죠. 공장 앞 사진도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찍었어요. 둘이 나란히 서서요. 친정 어머니와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두 아이를 안고 계셨어요.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었죠. 의사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이요. 설명을 덧붙였어요. 10몇 년 전부터 가족처럼 지냈어요.
함께 일하고 아이들도 함께 키웠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이식하고 싶어요. 의사가 사진을 살펴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한 증거라고 했죠. 오랜 인연이네요. KUNOS에 신청하겠습니다. 문제 없을 거예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수진이가 같이 확인했어요. 빠진 게 없는지요. 며칠 후였습니다. 코노스 승인이 났어요.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있었죠. 하늘이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공여자가 저라는 걸요. 끝까지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기증해 주시는 분께 너무 감사해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드디어 할 수 있었어요.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을요. 수술 당일이었습니다. 먼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부터 시작이었어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수진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눈물을 참고 있었죠. 언니, 고마워요. 정말. 울지 마. 잘 될 거야. 네, 언니도 힘내요. 마취가 시작되었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취약이 퍼졌어요. 눈이 감겼죠.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눈을 떴습니다. 회복실이었죠. 옆구리가 아팠어요. 수술 자국이었어요. 하지만 견딜만 했죠. 의사가 왔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성공했다고 했죠. 수술 성공적입니다. 신장이 무사히 이식되었어요. 하늘 양도 안정적입니다. 안도했습니다. 성공했구나 싶었어요. 눈물이 났죠.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계속 고맙다고 했죠. 언니, 하늘이 잘 있대요. 신장이 바로 작동하기 시작했대요. 정말 고마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늘이가 회복되었어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혈색이 돌아왔어요. 건강해 보였죠. 하늘이는 끝까지 몰랐습니다. 제가 준 거라는 걸요. 그냥 고마워하기만 했어요. 잘 됐다. 정말 다행이야. 이모도 수술 받으셨어요? 왜요? 그냥 작은 수술이야. 수진이에게 눈짓했습니다. 비밀을 지키자고요. 고개를 끄덕였죠. 퇴원했습니다. 일주일 만에요. 수진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같이 살았어요. 세 사람이 한 가족처럼요.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텔레비전도 같이 봤어요. 소소한 일상이었죠.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이제는 뛰어다녔어요. 건강하게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늘이가요.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수진이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언니,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맞아요. 이모는 우리 가족. 그래, 가족이지. 따뜻했습니다. 이 순간이요. 제 딸 지우와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 앞에 있는 것 같았죠. 저는 그들을 안으려 했습니다. 이제 제 시간이 다 했어요. 여보, 지우야, 엄마 잘했지? 저는 쓰러졌습니다. 멀리서 수진이와 하늘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눈앞이 뿌옇게 변했습니다. 신장이식 수술 전이었습니다. 혼자 병원을 찾아갔을 때요. 신장 기증을 위한 신장 검사를 받았죠. 의사가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심각한 얼굴이었죠. 신장은 건강합니다만 심장에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심장이요? 정밀 검사를 더 했습니다. 심장 초음파 CT까지요. 결과를 기다렸어요.
의사가 차트를 놓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천천히 설명했죠. 선천성 심장 기형이 있으십니다. 오랜 세월 방치되었고 노숙 생활하시는 동안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가만히 들었습니다. 놀라지 않았어요. 어차피 죽고 싶었던 몸이었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몇 개월 버티기 어려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어요. 더 심각한 표정으로요. 환자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심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와 상태를 고려하면 이식 대기 순위가 낮을 겁니다. 웃었습니다. 쓸쓸하게요. 딸 생각이 났죠. 제 딸도 심장 이식을 못 받았어요. 8살에 죽었죠. 검사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접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물었죠. 신장 기증은 가능한가요? 신장은 건강하니 가능합니다만 그럼 됐습니다. 의사가 걱정했습니다. 심장이 약한 상태에서 수술을요. 위험하다고 계속 말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본인 건강이 먼저입니다. 괜찮아요. 기증하겠어요. 저는 단호했습니다.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제 심장 문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의사가 망설였습니다. 의료 윤리를 생각했겠죠.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자분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으신가요? 네, 이게 제 선택이에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꺼내봤어요. 찢어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에게 말했어요. 하늘이 신장 이식을 제가 해주겠다고요. 나 건강해. 내 신장 하늘이한테 기증할래. 거짓말이었습니다. 반만 진실이었어요. 심장 얘기는 하지 않았죠. 적합성 검사를 받으며 남편에게 빌었어요. 제발 제 신장이 하늘이에게 맡기를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죠. 그렇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시한부 진단을 숨기고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어차피 길에서 죽을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가 살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늘이는 살렸으니까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쓰러지고 3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제 일어날 힘도 없었죠. 수진이와 하늘이가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병실을 지켰어요. 울먹이고 있었죠. 언니, 왜 말 안 했어요? 이렇게 아픈데 왜 말 안 했어요? 왜요? 괜찮아.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그들을요. 웃으며 말했죠. 나 이제 남편이랑 딸 있는 곳으로 가. 그래서 행복해.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 잡고 놓지 않았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언니, 이러지 마요. 치료 받아요. 심장 이식 받아요. 수진아, 하늘아, 행복하게 살아. 하루도 허투루 살지 마. 하늘이도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이제 알았던 거죠. 이모가 주신 거였어요? 이모 신장을 제가... 울지 마. 잘 살아.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제 상태가 나빠졌어요. 의식이 흐릿해졌죠. 눈이 잘 안 보였습니다. 그때 침대 옆 누군가가 앉아 있었어요. 제 딸 지우였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요. 얼굴을 쓰다듬었죠.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아프게 태어나게 해서. 지우가 웃었습니다. 마치 제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계속 흘렀어요. 멈출 수가 없었죠. 혼자 그 먼 길 보내서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이제 엄마 갈게. 기다려. 하늘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 잡아줬어요. 함께 울었죠. 이모 가지 마세요. 언니, 가지 마요. 우리 이제. 수진이도 울었습니다. 흐느꼈어요. 제 곁에서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점점 더요. 힘들었죠. 하지만 평온했습니다. 마음이요. 괜찮았어요. 이제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드디어 갈 수 있었어요. 딸에게로, 남편에게로, 그들이 기다리는 곳으로요.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요. 마지막 숨을 내쉬었어요. 고르게, 평온하게, 그렇게요. 끝이었습니다. 제 생이요. 수진이와 하늘이가 절 안았습니다. 통곡했어요. 절 놓지 않았죠.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시간을 확인했죠.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제 얼굴이요. 편안해 보였대요. 선영이 언니, 지금도 그날 밤이 생생해요. 남편 주먹 피해서 언니 집 문을 두드렸던 날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언니가 문을 열어줬죠. 그때 그 문이 제게는 천국의 문이었어요. 저와 제 딸 생명줄이었어요. 언니가 저와 하늘이를 살려줬어요. 공장도 같이 다녔죠. 언니 덕분에 돈 모았어요. 새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고요. 서울역에서 언니를 다시 만났을 때요. 가슴이 찢어졌어요. 언니가 겪은 일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언니 신장으로 우리 하늘이가 살았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언니 고마워요. 그곳에서 언니 딸 지우와 남편을 다시 만나세요. 이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세요. 언니, 정말 고마웠어요. 고마워요, 언니. 사랑해요.